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오늘 경기력으로 축구토토 6회차 경기력으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경기 보는 시간이 지금 제가 평소보다 엄청 지금 많이 보고 자세하게 좀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모든 경기는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경기 라리가 2경기, 세리에 2경기, 커뮤니티 게시글에 오늘 제가 댓글로 질문해달라고 해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경기를 추려서 라리가 2경기와 세리에 2경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경기가 라리가의 레반테 대 레가네스, 헤타페 대 발렌시아, 세리에의 피오렌티나 대 아탈란타, 브레시아 대 우디네세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레반테 대 레가네스. 레반테와 레가네스는 지난 10월에 레가네스 홈에서 맞대결을 펼쳤었고 레반테가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경기를 보면 레반테는 좀 석연찮은 판정으로 페널티킥을 얻어서 골을 넣었고 두 번째 골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슈터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센터링을 올린 게 그대로 골로 들어가면서 승리를 했고 레가네스는 높은 점유율과 많은 슈팅 숫자를 가져갔지만 골키퍼의 선방과 페널티킥마저 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어요. 경기 내용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레반테가 확실히 밀렸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해외 배당 레가네스에 2.03 정배당 들어왔었고 레반테에 3.95 역배당이 들어왔었으나 보기 좋게 역배당이었던 레반테가 운 좋게 승리를 했었죠. 레반테는 세트피스와 좀 크로스를 이용한 공격이 좋고 상대방이 빌드업으로 공격을 해올 때에는 수비 숫자가 많고 골키퍼의 킥은 좀 별로지만 선방 능력은 좋기 때문에 뚫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공격 진행 중에 공을 뺏겨 상대방이 빠른 역습을 들어올 때는 높은 위치에 있는 수비 라인이 라인을 맞추지 못해서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스루 패스 한 방에 상대팀이 옵사이드에 안 걸리고 다 뚫리는 상황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레가네스 같은 경우는 빠른 스루 패스에 의한 역습보다는 롱볼에 의한 공격, 측면 돌파 후 크로스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레반테의 많은 수비 숫자들로 인해서 뚫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항상 경기마다 많은 슈팅 숫자를 가져가지만 슈팅 숫자에 비해 골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주전 골키퍼 케아르 선수의 퇴장 징계로 인해서 소리아노 골키퍼가 출전을 하고 있지만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 킥미스로 상대방에게 볼을 내줘서 실점하는 등 킥 처리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의 마무리 측면으로 볼 때는 두 팀 모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측이 쉽지 않은 경기지만 공격 전개의 스타일로 볼 때 레가네스가 레반테의 많은 수비 숫자로 인해 고전할 것으로 보이고 레가네스의 골키퍼가 불안하다는 점이 좀 크게 보입니다. 해외 배당 기준 레반테에 2.66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레가네스에 2.79 역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초기 배당보다 레반테는 근소하게 떨어지고 있고 레가네스는 근소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골대법으로 볼 때 레반테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36%, 패 9%로 승과 무 확률이 높고 레반테 홈 경기 기준 승 50%, 무 39%, 패 11%로 나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레가네스는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 14번 동안 역배당을 받고 단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 경기 리그 4연패 중인 레반테가 홈에서 레가네스를 상대로 리그 5연패를 기록할 것 같진 않고 경기 스타일, 배당, 골대법 모든 단서들이 레반테의 승을 가리키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 레반테의 승 예상합니다. 2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아탈란타. 피오렌티나와 아탈란타는 지난 9월에 아탈란타 홈에서 맞대결을 펼쳤었고 아탈란타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피오렌티나가 2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경기 종료 10분을 남겨놓고 아탈란타의 2골을 내리먹히면서 무승부를 거뒀죠. 아탈란타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공격은 굉장히 좋았지만 말도 안 되는 좀 수비 실책들로 역습 찬스와 실점을 기록을 했어요.
특히 피오렌티나만 만나면 아탈란타가 리그 순위에 비해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점유율, 슈팅 숫자에서도 아탈란타가 굉장히 주도를 했지만 결과는 무승부를 기록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 당시 아탈란타가 2.2 정배당이었고 피오렌티나가 3.29 역배당, 무승부가 3.51배당이었으나 무승부가 나왔죠. 피오렌티나는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밀렸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좋았다고 보고 오히려 필드 슈팅 면에서는 유벤투스보다 훨씬 좋았다고 보여요. 비록 골키퍼 선방에 많이 막혔지만 피오렌티나의 공격력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비록 개개인 능력이 높은 유벤투스 선수들을 막다 보니까 골 에어리어 근처에서의 반칙으로 인해서 페널티킥을 호날두한테 2개나 내줬고 코너킥 상황에서의 헤딩골로 3대 0으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력적으로는 피오렌티나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아탈란타는 제노아와의 홈경기에서 역시나 또 애매한 상황에서의 수비의 태클로 인해서 페널티킥을 내주고 수비 실책으로 인해 볼을 내주면서 크로스에 의한 헤딩골을 먹혀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격력에 있어서는 항상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많은 슈팅 숫자를 가져가는 아탈란타지만 컨버전 레이트라고 하죠. 전환율이 다른 팀에 비해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슈팅 숫자 대비 골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개선이 안 되고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탈란타의 수비예요. 해외 배당 기준 피오렌티나에 4.14 역배당 들어와 있고 아탈란타에 1.86 정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피오렌티나의 승무패 확률 승 22%, 무 26%, 패 52%로 무와 패 확률이 높고 피오렌티나 홈 기준 승 9%, 무 27%, 패 64%로 나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피오렌티나는 이번 시즌 홈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단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배당과 골대법은 당연히 아탈란타의 승을 가리키고 있는데 피오렌티나가 아탈란타 상대로 리그 순위 대비 대등한 경기력을 자주 보여줬었고 또한 박스투박스 스타일의 중앙 미드필더 카스트로빌리가 부상에서 복귀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서 피오렌티나에 힘을 실어줄 것 같고 아탈란타의 흔들리는 수비를 깰 수 있는 한 방이 있는 피오렌티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역배지만 저는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승과 무 예상합니다. 3번 경기 헤타페 대 발렌시아. 헤타페와 발렌시아는 지난번 발렌시아 홈에서 맞대결을 펼쳤었고 결과는 3대3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선발 데뷔전으로 이강인 선수도 출전을 해서 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헤타페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속된 플레이로 골을 기록을 했고 바로 발렌시아의 막시 고메즈 선수가 바이시클킥, 그 후에 파레오 선수의 크로스를 그대로 받아먹는 고메즈 선수의 헤딩 역전골,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전 들어와서 완전히 헤타페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헤타페의 낮은 크로스에 의한 제이슨 선수의 골, 크로스에 의한 발리슛으로 동점골까지 먹히면서 3대3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경기 당시에 발렌시아가 2.37 정배당 받았었고 헤타페가 3.57 역배당, 무승부에 2.96 배당이었고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헤타페는 기본적으로 수비수들의 간격이 좀 넓어요. 수비 간격이 넓어서 수비 사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왔을 때 공간 침투에 들어오는 공격수를 막아내기 좀 어려워 보이고 빌바오전에서 봤듯이 수비 라인을 잘 잡고 있어서 업사이드 반칙을 잘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공격 진행 시에 상대 수비 뒤로 돌아 들어가면서 그 공간으로 수루 패스를 넣는 스타일의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헤타페의 수비 라인을 활용한 옵사이드 반칙을 이끌어내는 것에 좀 많이 발렌시아의 공격수들이 걸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헤타페는 점유율은 많이 가져가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컨버전 레이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골 결정력이 높다고 봐야 하고 카운터 어택이 좋은 헤타페이고 발렌시아는 공을 뺏겼을 때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이 느리고 수비들이 백스텝으로 물러나고 있다가 슈팅을 내주는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정력이 좋은 헤타페한테 한 방으로 당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또한 발렌시아의 중앙 수비 가라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 또한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배당 기준 헤타페에 2.03 정배당 들어와 있고 발렌시아에 4.05 역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헤타페 배당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발렌시아 배당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골대법으로 볼 때 헤타페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30%, 패 15%로 승과 무 확률이 높고 헤타페 홈 기준 승 60%, 무 27%, 패 13%로 나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헤타페는 이번 시즌 홈에서 9번의 정배당을 받고 단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헤타페가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배당적인 측면, 골대법을 보더라도 모든 면에서 헤타페의 승이 보여서 저는 이 경기 헤타페의 승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브레시아 대 우디네세. 브레시아와 우디네세는 지난 9월 우디네세 홈에서 맞대결을 펼쳤고 결과는 0대1로 브레시아가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우디네세의 수비 실책으로 돈나룸마에게 슈팅 찬스를 내주는 모습이 있었고 호물로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수비 맞고 굴절돼서 골을 기록을 했으나 그 전까지의 돌파 과정이 좋았죠.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도 브레시아가 좋아 보였습니다. 대등한 점유율과 대등한 슈팅 숫자, 대등한 유효 슈팅을 가져갔으나 좀 골운이 좋았던 브레시아가 승리를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브레시아는 최근 볼로냐를 상대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비 실책으로 인해서 공격권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수비가 불안해 보였고 페널티킥을 얻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지만 2점을 내리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죠. 수비 숫자가 많음에도 약간 상대팀이 수비 뒤로 넘어가는 공이나 크로스를 올려주면 수비수들이 우왕좌왕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디네세는 최근 인터밀란을 상대로 0대2로 홈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역시 상대편 공격 시에 뒤로 물러나면서 중거리 슈팅을 많이 내주는 경향이 있고 수비 혼전 상황 시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 작업 시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공격 전개로 상대편 수비 정비 시간을 너무 많이 주고 있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크로스가 빈번하지만 그런 크로스를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은 좋아 보였습니다. 두 팀의 경기 스타일로 볼 때 장점과 단점이 거의 같아 보이는 두 팀으로 보여요. 해외 배당 기준 브레시아에 2.67 정배당 들어와 있고 우디네세에 2.7 역배당 들어와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브레시아의 승무패 확률 승 59%, 무 12%, 패 29%로 승과 패 확률이 높고 브레시아 홈 기준 승 75%, 무 8%, 패 17%로 나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해외 배당이 브레시아에 이번 시즌에 정배당을 2번밖에 주지 않을 정도로 잘 주지 않는데 리그 7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브레시아에게 이번에 정배당을 줬다는 게 좀 특이점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경기력적인 측면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예측이 어렵지만 브레시아가 정배당을 받았다는 점과 골대법으로 브레시아가 홈일 때 승률이 높아진다는 점으로 봐서 이 배당이 최종까지 쭉 이어진다면 저는 이 경기 브레시아의 승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라리가 2경기, 세리에 2경기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는 경기로 뽑아서 말씀을 드렸고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생각과 일치한다 싶으면 가져가시고 아니다 싶으면 본인의 생각대로 픽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원래 영상 마지막에 16,000원을 쏜다 이벤트 경기 말씀드린다고 게시글로도 올렸었는데 오늘 도저히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밤에 16,000원을 쏜다 이벤트 따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5경기로 당첨금은 32,000원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좀 쉬고 내일 밤에 16,000원을 쏜다 이벤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